헤드셋이 왜 힘드냐면 어떻게 만져야 돼? 내 여자도 아니고. 터지면 또 한 편에 10억이야. 영화판이. 내 시나리오로 내 인생을 얘기하니까. 프랭이 TV에 지금 제 서사가 쫙 기록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플릭스 상표 등록하고 몬플릭스 co.kr 도메인도 확보하고 네. 영화가 될지 안 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빨간 비디오였어요. 이게 네. 그 비디오 시장이 없을 때는 뭐 MRV 극장에 걸렸어요. 그러다 비디오가 생기고 비디오가 왔는데 1994년도죠. 내가 서울에 와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할 때 그때 이제 보던 빨간 비디오를 보고 막 쳤어요. 아니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래서 아니 내가 만들어도 더 만들겠다. 왜 그랬냐? 스토리가 너무 진부했어. 나는 이제 막 운동권이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있고 막 일단 사상 토론도 하고 말이야. 이런 대사를 하면서 사랑도 할 수 있는데 뭐 의미가 없어. 다들 본론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본론이 있는데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중간에 매개체 뭐 이런 줄거리가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 부품 모터사이클 앞에 보면 그 쇼바라고 그래요. 이렇게 쿠션 있는 거 있어요. 핸들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사고 나면 휘잖아요. 이걸 펴주는 이제 재생하는 업체 사장님이 계셔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도 얘기하잖아. 무슨 생각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네. 떠드니까 나는 그때 이제 이 성인 비디오가 얼마에 제작하는지 사실 몰랐거든. 근데 내가 해도 저보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그냥 있었어. 막연히.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그때 당시로 이거 한 편 찍는데 한 2,500만 원 든대. 그래서 그 정도면 내가 만들겠다. 자,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좀 더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그때는 뭐 이제 영화 마을처럼 이렇게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고객에게 빌려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판에서는 그걸 복사를 해갖고 전국의 비디오 가게가 뭐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를 복사해서 파는 거였어요. 근데 이 팔다 보니까 내가 하나 만든다 해서 이게 유통이 안 돼. 독점이야. 뭐 프로덕션 한 2개 정도가 배급망을 독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생업체가 거기다 태웠다 가면 그 비디오 가게는 거기서 안 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판권을 사가버리는 거야. 3,000만 원에. 그러면 그냥 500만 원만 먹고 하청업체로 전락해서 찍어댔던 거지. 그러면 왜 그러냐? 똑같은 걸 2번 안 보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비싼 걸 찍어대는 거야. 계속 공장처럼. 이제 그걸 알게 됐어. 그럼 나는 성격이 그렇게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태우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못했어. 포기했어. 그러고 나서 2000년대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가 됐어. 이것은 신세계였어. 혁명이다. 성인 방송국을 해야 되겠다. 그때 딱 하나가 생겨서 강남에 지하에 우리처럼 하면 돼. 이렇게 카메라 놓고 이제 이쁜 아가씨 수영복 입고 앉아서 토크하는 거야. 그런데 월 회비 뭐 3,000원, 4,000원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버 2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결혼이란 걸 했었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실제로 하셨었군요. 하려고 했죠. 나는 무조건 뭐 한다니까 해본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못했네? 그랬으면 벌써 그때 100억 벌었어. 그 뒤로 막 업체가 난립한 거야. 난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센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안 보여줄 걸 보여주고 그래갖고 일망타진 당하고 이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감각이 조금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잊혀지고 2009년에 내가 경매비법을 쓰고 부동산 경매비법을 쓰고 경매영화 한 편은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조금씩은 있었어요. 중학생 때가 기억이 나. 그때 내가 아는 세상을 여기다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시골에 소풍을 가면 그 문방구에서 카메라를 빌려줘요. 올림푸스 하프 카메라라고 필름 절반만 들어가는 거. 그거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돈 받고 필름도 받으면 현상 인하비를 문방구에서 받고 이럴 때 그 카메라를 빌려서 내가 친구들 수학여행 다 찍어주고 이랬거든. 카메라 없을 때도 사진을 찍었어. 그런 것들이 쭉 이어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매 영화는 내가 생각하기에 없는 것 같아. 뭐 도박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없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시장이 안 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영화가 제작되고 수익이 나오는데 부동산 경매라는 콘텐츠로는 돈이 안 되니까 안 찍었겠지. 주식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남 땅 투기 이런 건 있어도 경매라는 콘텐츠는 없더라고. 그래서 경매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이야기로 2009년에 쓴 경매비법 있으니까 그거 시나리오 하면 되겠더라고. 그때 내가 멘토랜드 사무실이 장충동이었어요.
장충동이어갖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가서 한 2천만 원 주고 내가 시나리오 주고 만들어주라면 졸업작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동국대학교로 찾아가. 바로 옆에 사무실에 지금 거기 플로렌스 빌딩이라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 생각이 든 거야. 영화를 가르쳐주는 데가 있을 텐데 그래갖고 사무실로 와서 검색하기 시작해. 영화 뭐 배우기 학교. 근데 그때 나온 게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가 딱 검색이 됐어. 학교에 전화를 걸었지. 언제 입학하냐. 근데 그때가 11월인가 12월인가 그랬어요. 2012년 말감이 끝난 거야.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 2013년도로. 그래갖고 이제 입학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이 학교의 그 입학 자격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뭐 그 동등한 학력 그러고 없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변별력으로 학생을 선발할 거요? 그게 시험도 안 보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난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들어가서 4년 공부를 해서 영화를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바빠 시간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그냥 장문의 편지를 이제 학장님 앞으로 등기 우편을 보냈어. 나 절대 떨치면 안 된다고. 딱 방배동 우체국에서 접수를 딱 하고 와서 작년 경쟁률 한번 볼까? 또 미달이더만. 방송대가 그냥 전국민 제2교육 한 거라 뭐 널널해. 근데 사회학과 사회보육 이러긴 세. 여기는 1점 몇 대 1이야. 근데 미디어 영상 이런 데는 미달이야, 미달. 어쨌든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이제 학교를 다녀. 2013년도부터 이제 학교를 다녀. 근데 그때가 잠실의 건물, 내 꼬마 빌딩 건축했던 거, 그거 낙찰받아. 또 안양역 앞에 고시원 건물 지어. 엄청 바쁠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라는 게 솔직히 가끔 가잖아요. 사이버대처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요. 그냥 대박입니다. 교수님하고 친해도 안 돼. 이게 디지털로 시험을 보니까 그냥 60점 떨어지면 바로 과락이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싸. 근데 기한이 늦으면 안 되니까 힘들었어. 그 힘든데 더 웃긴 게 그 공부를 계속 하니까 뇌가 약간 창의적인 뇌로 바뀌어. 진짜로 그래요. 사람이 웃겨. 그전에는 돈의 화신처럼 부동산 경매를 하던 애인데 이거 이제 영화의 역사도 배우고, 효과도 배우고, 산업도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의 이해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창조적인 뇌로 바뀌면서 약간 이제 건축하고 이런 게 좀 시들해지더만. 교육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갖고 이제 한 4년 하니까, 4년 하고 이제 졸업을 해요. 그때 이제 2학년 때 단편 영화를 10분짜리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이제 누가 가슴에 점을 보았나. 아니, 애로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총장배 영상제 제출하니까 그 당선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었어. 왜? 일반 대학교는 20살 애들이 하니까 하이틴한 영화를 만들지. 하이틴. 예. 근데 방송대니까 내가 제작하고 각본을 했으니까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처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파격적인 제목으로 했어. 왜 또 난 상 받아봐야 써먹을 데가 없어. 그걸로 이렇게 내 커리어가 돼가지고 어디 입사원서 쓰고 이럴 게 아니잖아. 이 나이에? 이 나이에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2학년 때 만들 때는 학생들을 배우러 썼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 맞춰 안 오고 집에 뭔 일이 있고 스태프들도 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 이제. 그리고 3학년 때는 너희들하고 일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전문 배우분들을 섭외를 했어. 오디션을 봐서. 그래갖고 이제 20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멍해라고 유튜브에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건 이제 봉고차를 대절해서 목포 법원부터 로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전문 배우들을 딱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워. 나는 진짜 영화를 모르는 거야. 공부했어도. 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 되면 딱 정확히 와. 오히려 우리 도와주겠다는 스텝 학생들이 김밥 사오느라고 늦고 뭐하고 늦어. 알았어. 영화파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아침 7시에 서울역 앞에서 모인다 가면은 그 버스를 타야 돼. 못하면 문경까지 촬영장까지 자기 차로 가든가 말든가 해야 돼. 이러더만. 그런 걸 다 이제 오히려 배웠어.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영화 한 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덧 내일 모레면 10년이 되는 거야. 졸업한 지. 10년이 되는데 계속 이제 이걸 하는데 작년에 여기서 우리 팀들하고 얘기가 나와서 약속을 해라. 입 밖으로 내야 지키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내 생일날까지 영화를 한 편 찍겠다. 경매영화 한 편 찍겠다. 딱 다짐을 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새로운 사건이 하나가 생겨. 요즘 얘기하는 무고죄. 합의되어서 하룻밤을 잤는데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한. 실화가 옆에서 들려. 이거. 그걸 영화를 제작하느라고 경매 영화는 뒤로 갔어. 그게 캐치어 피그인데 지금 촬영 다 끝냈어. 개봉만 안 했어. 이번에 태우려고. 근데 그것은 좀 수익이 안 될 것 같아. 전전련가야. 전전련가.
원래 전력가로 안 하고 이제 감독한테 다 제작비 대면서 촬영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나는 뭐 각본하고 이제 제작만 하니까 뭐 감독의 역량으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야겠는데 만들어 놓은 게 하이틴 영화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게 성인물도 아니고 근데 뭐 찍어 놓은 건 있으니까 배우들이 고생했으니까 돈 들어 또 개봉은 해줘야 돼. 그게 나 예의라고 생각해. 근데 영화판은 영화를 딱 찍어 놓고도 안 되면 엎어버려. 전문용어로 엎어본다고. 개봉을 안 해버려. 그러면 거기 나온 스태프들, 배우들 아무리 고생했어도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건 싫어. 손해가 나더라도 개봉은 해야 돼. 그래서 그 영화가 캐치어 피규어가 걸려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어디 가서도 나 여기 주연했어.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편 일단 찍었어. 찍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부동산 경매. 네. 부동산 경매 영화인데 부동산 경매 영화가 극장에 걸리면 관객이 오겠냐는 거야. 안 오죠. 안 온다는 거지. 그러면 제작비를 나는 어디서 회수하냐고. 그러니까는 옛날 타고 싶었다. 빨간 비디오에 부동산 경매를 섞자. 경매판에도 사랑이 있거든.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아, 진짜요? 내가 더 해보고.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이게 신기하잖아. 해봤다는 얘기는 점유자와 나는 항상 예쁜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도와주다 보니 그렇지. 예쁜 여자가 고생하면 마음이 아파.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니야. 돈을 왜 벌어? 혼자 잘 먹고 살라고 벌어? 근데 왜 그게 예쁜 여자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는 많을까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빨간 비디오 시장의 후진 스토리도 없애고. 왜냐면 계속 제작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배우들 일할 곳이 없어. 스태프도 일 거 다 죽었잖아. 유튜브 시대고 하면서 실제 영화나 방송에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게나마 이게 계속하면 서로 돈 벌어가고 좋잖아요. 망하지 말자.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 망하지 말자. 원금 회수. 그래서 이제 짜게 한번 성인 영화판이 그래도 원금은 회수되는 구조라고 하니까 여기에 경매라는 스토리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작년 9월부터 제목이 경매의 신이야. 맞잖아. 경매의 신. 경매의 신. 그러니까 에피소드 1부터 해갖고 이제 딱 12편만 만들어보고 이 바닥을 확인해 보려고. 돈이 될지 안 될지. 근데 왜 12편이나요? 한 3편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12편은 해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한 세트가 돼야 좀 뭐 되든 안 되든 어디 공공지 가면 들고 가면서 넷플릭스 만나갖고 내가 12편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지니까. 근데 그 정도 해봐야 빌라 한 채 값이야. 이쪽에 슬픈 일이 뭐냐 하면 창작자들은 그 빌라 한 채 값도 없어서 평생 자기 영화를 못 찍어. 그건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근데 난 빌라를 어떻게 했으면 35개씩 해보고 미분양도 당해봤잖아. 네. 그러니까 한 채 값은 큰 리스크는 아니야. 그래서 한 채 값을 한번 태워보자. 근데 이게 다 망하는 또 구조가 아니야. 얼떨결에 되면은 절반도 회수할 수도 있고. 터지면 또 한 편에 10억이야. 영화판이. 좀 그게 궁금해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극장하고 영화판하고 동시 개봉하면 극장하고 우리하고 배분이 5대5야. 여러분이 티켓을 10,000원에 사면 5는 극장이 가져가고 배급사. 지금 뭐 인터넷이면 배급사죠. 그 다음에 5는 제작자인 내 거예요. 근데 허리우드는 제작자는 6, 배급사는 4야. 사실 이게 맞지. 근데 지금 극장도 없기 때문에 좀 불만인 건 있어. 지금 IP로 태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보니까 IP가 3을 가져가야 돼. 제작자 7을 가져가야 돼. 근데 어차피 플랫폼이 자기들 거니까 아야소리 못하고 납품을 해. 그렇죠. 그럼 5대5야. 우리 때부터는 불행하게도 티켓 값을 5,000원으로 내렸어. 부가세 포함 5,500원이야. 티켓 값 너무 비싸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제작자들도 갑자기 수익이 반으로 줄어들었지.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니까 어차피 난 시리즈로 만들 건데 더 싼 가격에 2개씩, 2편씩 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한 달에 한 편씩 계속 이제 공개됩니다. 근데 이게 주 수입 자체는 OTT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가는 우리가 사업상 기밀이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네. 근데 이게 터지면 몇만 명이 볼 것 같아? 많이 볼까요? 라는 일반적인 생각. 그렇지. 일단은 집안에서 에어컨 틀고 밖에 안 나오는 인구가 57만이라네. 그리고 이제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이걸 접속한다네. 주부들도 성인 영화를 봐요? 늙은 말이 콩을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본다네. 어르신들이 볼 일이 있을까요? 커봐. 우리는 왜 안 보는지 알아? 인터넷으로 직접 스트리밍 들어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야 핵심이. 모든 사업에서 내가 매운탕을 절대 돈 주고 안 사 먹거든. 회 먹으면 나오는 게 매운탕 아니야? 근데 그러면 매운탕 전문 가게가 망해요, 안 망해? 안 망해.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안 좋아한다 해서. 남도 안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러지. 자기가 안 본다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야. 그 가두리가 있어. 그 빨간 비디오 삼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맨날
퇴근할 때 삼촌들이 비디오 가게에서 뭐래, 신작 없어? 그 세대가 있어. 그 수요가 있다고. 나는 그 수요에 만족하지 않고 안 보는 세대까지 파일을 확장하자는 거야. 왜 그동안 그럼 사람들이 안 봤냐? 후져. 시나리오도 후지고. 솔직히 자기들 영화 제작한다고 하면 왜 다 가명을 하고 숨어 있는 줄 알아? 제목도 말을 못 해. 그렇죠. 그건 나는 왜 그러냐?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하루로 묶어버린 거야. 나는 당당하잖아. 경매의 신, 에피소드 1, 예쁜 고졸 여자. 검색하면 나와. 그 다음에 성인 영화 제작자 중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나만이 유튜브하고 블로그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 영화 만들었다고. 얼마나 당당해. 다들 이렇게 음지에서 음지에서 가명으로. 누군지도 몰라. 음지에서 이렇게. 그 다음 친해지면 얘기해. 나 사실 그거 하고 있어. 아. 그게 뭐야? 그것은 자기의 작품에 작품이라는 의미를 부여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 당위성이 없는 거지. 이 영화를 제작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되든 말든 철학도 필요 없는 거잖아. 나는 당위성이 있는 거야. 이 영화를 제작한 당위성이 있어. 모든 영화마다 그 나의 철학을 관통할 거 아니야. 각 원작자의 그게 관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촬영 PD가 각색을 해서 보낸 적이 있어. 이제 해보니까 경매 영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야. 3편 찍고 나서. 그래갖고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있냐. 낙찰자가 채무자 집에 동산 압류부터 하고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PD한테 야, 그게 법률적으로 안 돼. 이랬어. 왜 안 되냐. 빨간 딱지 딱 붙이는 건 액션, 임팩트는 있잖아, 영상. 그렇죠. 근데, 야, 딱지를 붙이려면 일단은 그 채무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가압류 당할 만큼 300만 원의 월세가 체납이 돼야 돼. 내가 만든 영화인데 이게 민사집행법에 어긋나면 난 바로 쪽팔리는 거다. 의사가 의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의학용어가 안 맞아. 고증이 안 돼 있어. 이건 아웃이야. 개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시나리오 폐기됐지. 그다음부터는 내 자리에 안 넣은 거야. 처음에는 우습게 본 거야. 원작 이런 게. 아니, 나는 100% 내 영화에서는 내 리얼리즘에 정확하게 고증이 돼야지. 그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를 배우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대사가 뭐 명도를 해야 된다는데 임장 가야 된다는지 강제 집행이 어려워. 대사도 당신 강제 집행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에도 힘이 딱 방점이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강제 집행하세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배우도 골치 아픈 거야. 대충 뭐 이제 뭐 배역들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주연이 가장 힘들더라고. 경매의 신인데 경매도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채무자를 만날 때, 점유자를 만날 때 그런 대사, 액션 이게 뿜어져 나와야 돼. 아우라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2, 3일을 고민을 해. 왜 또 배우가 그 연기가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NG가 나면서 촬영이 딜레이가 돼. 그러면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게 움직여도 하루에 700만 원이 없어져. 하루에 700이야.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배우가 또 오기로 한 여배우가 안 와봐. 그러면 한 씬도 못 찍고 700만 원이 그냥 녹아. 왜 안 와요? 잠수탄 거예요? 그치. 그 전날 남자친구가 술 먹고 이제 컨디션 안 좋은 거지. 아, 이게 웃기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렇게 작게 해도 이러는데 진짜 막 4, 50명씩 나오는 영화는 대단한 거야. 어벤져스 이런 거.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야 그게. 막 몇 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배웠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돈이더라고. 퀄리티도 좋지만 스피드도 촬영하는 스피드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침 회의하다가 안 되겠다. 12편은 내가 주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나는 이걸로 지금 본전이 될지 안 될지가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지 최고의 영화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1편부터 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이제 감독이 대표님 나오는 거 싫어한다는 거야. 왜냐면 배우들이 뭐 대표니까 뭐 지영화 만드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해봐. 근데 이제 1편 찍고 2편 찍고 하면서 연기를 좀 하시네요. 그래. 폼이 올라와. 자자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시나리오로 내 인생을 얘기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최고의 연기지.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배드신만 좀 힘들었지. 배드신이 왜 힘드냐면 그 극중의 배역이 주인공이 아내와 이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 아내가 아니잖아. 여배우잖아, 이거. 그렇죠. 아, 진짜 이거 어렵더라.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슛 들어갔는데 한 1, 2분은 멍해졌어. 어떻게 만져야 돼? 내 여자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1, 2분 지나다가 아이씨, 내 영화인데 망하면 안 되는데 내 마누라라고 생각하자. 이러고 이제 더듬기 시작했지. 그때는 몰랐지. 그냥 우리가 배드신을 하면 그냥 나는 배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각도나 뭐 표정이나 이런. 그렇지. 모르니까 그냥 하듯이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를 편집을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특히 영화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예쁜 이미지를 소비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다고. 여배우를 보고 싶어 하지. 근데 이게 둘이 붙어 있으니 떡이 돼 있지. 안 예뻐. 내가 봐도 안 예뻐. 그림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찍는구나.
알았는데 그 1편을 이제 일단 찍었어. 감독이 달랐어. 그리고 이제 1편을 찍었는데 내가 봐도 좀 못 찍었어. 이 친구도 전극을 촬영한 감독이지 이쪽 성인물을 안 했어. 이게 파트가 달라. 성인물을 잘 찍어본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이쁘게 찍을 줄 알아. 특이해.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전극하고 이런 걸 찍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야. 이게 약간 안 이뻐. 내가 봐도 안 이뻐. 돈 주고 못 볼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찍었으니까 오케이 하고 2편을 가. 2편을 가는데 2편을 딱 결과물을 보니까 2편하고 보니까 얘는 못 태우겠는 거야. 플랫폼에. 얘를 태우겠는 거야. 그거 이제 배급사 사장한테 하니까 이게 다시 찍어야 된대. 돈이 조금 들어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좋은 거 드러내자. 그래갖고 1편이 다시 찍혔어. 떠든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나도 1편이 좀 약하니까 2, 3편을 태우고 1편을 나중에 태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바꾸면서 와이프 역도 바뀌었어. 왜 와이프 역이 바뀌었냐? 우리 시리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편에 와이프가 또 나오거든. 1편에서 나온 와이프가 4편에 또 나와. 그런데 이제 4편은 와이프가 바뀌면 안 맞아. 이거 단편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촬영이 다행히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와이프 역도 안 나오니까 그것도 드러내고. 다시 다 찍다시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1편의 와이프하고 4편의 와이프가 같아. 아니, 나름 이게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어렵다. 저는 이게 옴니버스 형식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 편하고 또 이렇게 딱딱 끊어지긴 하는데, 경매의 신은 똑같은 경매의 신인 거야. 아, 그러니까 경매의 신이 뭐, 몽골에 가기도 하고, 캐나다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 뭐 채무자가 필리핀에 있어. 마카오도 가고 막. 그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뭐 슈퍼맨이나 마블 시리즈야. 근데 거기에 이제 단편들이 있지. 뭐 2편은 뭐 은교처럼, 3편은 위험한 여자친구. 이렇게 뚝뚝 떨어지긴 하는데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저기 아버지구나, 저기 아들이구나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뜬금없는 거지. 뜬금없이 그냥 이쁜 여자한테 야, 너 집에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고 시리즈로 본 사람은 이래서 그때 감정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됐구나. 이걸 오래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CPT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런 사례는 없는 거야. 보통 이렇게 단편으로 끝나죠. 그걸로 인생 바꾸려고 그래. 아니 우리는 원가만 해소하면서 잔잔바리로 이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TV로 틀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선택해서 결제를 네. 하면? 성인 방송에 가면 딱 나오지. 그 건 바이 건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치킨 시켜놓고 캔맥주 먹으면서 IPTV 성인 채널 딱 들어가면 이제 한국 성인 채널 딱 들어가면 포스터가 쫙 나오지. 경매시 딱 있어. 옆에 뭐 이제 골반 큰 장모 어쩌고 청소 어쩌고 사이에 멋있게 전극으로 경매의 신 에피소드 1 예쁜 고졸 여자 틀려 포스터도 막 그러면 그 한 편당 얼마예요? 5,000원 부가세 포함 5,500원 딱 하면은 우리한테 2,500원이 딸깍 해갖고 이제 그럼 몇 명이 봐? 몇 명이 볼 것 같아 이제. 감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나도 데이터를 몰라. 그럼 10만 가자고 10만. 그게 언제 나오나요? 그 결과물이? 한 달 후에. 한 달.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쌓이잖아. 이 두 달째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씩 정산을 해준대. 근데 아직 우리 한 달이 안 돼서 정산표를 못 받아봤지. 이 추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일별로. 아니, 그렇게도 우리는 모르지. 그냥 들어가면 하트 누르는 거나 볼 수 있지. 뭐 얼마나 다운됐는지 데이터는 나중에 IMBC에서 엑셀표를 해갖고 이렇게 준대. 자기들 정산이 9월이다. 그럼 뭐 9월 말에 어디 채널에서 얼마, 어디 채널에서 얼마, 어디 채널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고 2편에서는 얼마. 이게 복잡해. 엑셀로 다 준대. 요즘은 속이지는 못하잖아요. 트래픽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시면 결제 안 해도 3분 보기는 또 볼 수 있어. 무료 보기? 무료 보기가 있어. 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하는 거야. 나도 데이터가 너무 없으니까 궁금한데 자기들이 뭔가를 돈이 되니까 찍진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 안 돼서 많이 떠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좋다는 거야. 오히려 떠났으니까 콘텐츠가 없을 때 신선한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셨네요. 그렇지. 거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촬영하기가 너무 좋은 게 이게 한 15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팀들이. 그러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차 대기도 어렵고 일단은 거기서 시간이 막 다 잡아먹어. 주차 어디에 대 뭐.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 움직이면 돈이야. 그러니까는 펜션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영화가 답답해. 나는 반대야. 아니 더 좋은 거 안면도 바다도 보여줘. 소나무도 보여주고. 본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답답해도? 아니지. 소나무에서 하는 게 좋아. 모텔에서 하는 게 좋아. 우리는 시원해야 돼. 그러면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찍어야 되겠다. 대신 근데 밖에는 많이 나가자. 뭐 배드는 모텔에서 하기도 하고 룸에서 하기도 하는데 남녀가 만나고 뭐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도 또 걷기도 하고. 왜냐면 또 여배우를 예쁘게 찍어줘야지. 예쁜 여배우들이 예쁠 수가 없어요. 이 기존의 영화들은. 왜? 본론에 들어가니까. 근데 뭐 옷도 예쁘게 입고 걷고 가면 예쁘잖아. 안면도 사람들이 행복해 하다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은 데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로 움직여봐야 10분도 안 걸려. 다른 데서 제작할 수 없는 로케의 양과 질이 나와. 그리고 이제 호텔도 여기가 좋은 데가 없더라고. 빌리고 가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좁고. 그래서 아예 우리 집 다 비었잖아. 밑에 집에 모텔방을 만들어놨어. 식당도 저쪽에 만들어놨어. 식당 망하면 그 사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중고 물품 거기 가서 아예 한 트럭 사왔어. 이런 밀차부터 수저부터 젓가락부터 식당을 만들어놨어. 카페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 카페를 빌려 쓰기도 해요. 로케 비용 주고 뭐 룸사롱도 빌리고. 근데 못 찍거나 저녁 늦게 됐을 때는 식당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 또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있으면 안리우드가 돼. 안면도우드. 에로 영화의 성지. 실제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퀄리티가 따라가지고 배우들도 안 피곤하고. 찍기에는 진짜 좋은 환경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이것은 원래 잘 되려고 받았다가 안 됐는데 안 되는 공간에서 이게 있으니까 또 그게 되네. 이렇게 또 전화위복이. 그러니까 위복까지는 모르겠고 전화까지는 됐어. 배우들이 딱 여기서 우리 게스트면 먹고 자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 좋죠. 이런 저예산 영화사가 없어. 다들 그냥 모텔방에 여럿이 꾸겨 자고 그냥 막 하루 이틀 빨리빨리 찍고 막 정신없어.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감정선을 잡아야 돼. 그럼 아무리 뛰어난 배우가 또 우리하고 잘 못하겠지만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시나리오에 젖어들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저예산을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조금 충분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들이 너무 대사 많은 거 싫어한다고 막 이쪽이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야. 배우들이 진짜 영화 같은 영화를 하니까 너무 좋아해. 그래요?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시나리오 22장이나 이렇게 돼. 항상. 하나 보여줄까? 대본은 누가 쓰는 거예요? 작가님 써주세요? 내가 썼잖아. 극본, 제작, 김경만, 킴스 팩토리. 근데 이런 대본을 이 저예산에서는 없어. 다들 쪽지 주고 그냥 이번 컨셉은 장모님이 그냥 사이집에 놀러 왔는데 형광등 갈아주다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없지만 이건 아니야. 이게 진짜 영화를 전공했잖아. 4년 동안. 진짜 상세하게 다 써있다 이거. 읽을 순 없는데. 우리는 레슬링 자세까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여배우가 갑자기 와서 이건 뭐예요? 할 수가 없어. 그거 더 과한 것도 시키지도 않아. 이런 영화판에 내가 하고 있다고. 이런 거 대본 받아본 적이 없을 거야. 일반 저예산에서는 20억짜리, 40억짜리 영화나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있어. 같이 하고 싶지. 저도 어떻게 좀 한번 한 카트 좀. 그러니까 일반인은 쓰면 안 되겠더라. 찍어놓으면 편하.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정산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2편까지는 해서 매월 이제 오픈이 되니까 계속 정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한 1편은 반응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낯설어. 형수 처제 시리즈 중에 동창생 시리즈 중에 경매의 신이 들어갔어. 갑자기? 갑자기. 경매? 경매의 신. 예쁜 고졸 여자 이러니까. 소수는 고졸 여자를 경매하나? 요 정도로 지금 부동산 경매라고 상상도 안 한다고 이 삼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보고 제끼겠지. 그리고 익숙한 형수 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제 2편이 또 나와. 은교처럼. 이상한데? 또 넘어갈 거야. 3편이 또 나와. 시리즈로 딱딱딱 포스터가 붙잖아. 화토장처럼. 그럼 나만 안 봤나? 맡기는 거지. 3편이 또 이뻐. 젊은 애들의 그런 호텔에서 일어나는데 이쁘니까 실화를 또 바탕으로 해서. 3편을 보면 이제, 나만 못 봤네? 2편, 1편으로 역주행 가는 거지. 그리고 다 볼 쯤에 4편이 또 붙어. 그래서 12편 따다다닥 붙여보면은 어느 정도만 제작비의 5, 60% 아니면 6, 70% 이렇게 이제 회수가 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늦게 옛날에는 3개월이면 회수가 됐어. 영화가 왜 좋냐고 하면 한 번 딱 극장에 걸면은 한 방에 가부가 결정이 나. 3개월에 다 끝나. 근데 이 플랫폼은 늦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이 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7, 80%만 회수된다 그러면 해봐도 되는 구조예요. 근데 한 50% 됐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없거나 문제 있는 거지. 그 정도. 근데 7, 80% 회수되면 또 다시 제작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갈비집이 잘 되려면 계속 갈비를 삶아줘야 되잖아. 원가가 들어가. 근데 영화 산업은 처음에만 찍어 놓으면은 원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도 안 들어가. 건물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무한대요. 10억이 터질 수도 있고 100억이 터질 수도 있고. 무한된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영화 산업이 매력이 있어. 3학년 때 그걸 배웠다니까요. 3학년 때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미안하지만 심영래 씨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때 배워. 원작자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배우하고 로케 장소를 염두에 두고 쓴다고. 근데 그냥 작가들은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미술부를 동원해서 만들어야 돼. 장소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근데 나는 내가 시나리오로 내가 제작까지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이 씬은 어디에서 찍어야 되겠다. 이 씬은 어디에서 찍어야 되겠다. 이미 설계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고 제작할 수가 있죠. 이게 돈과 시간 싸움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영화 제작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PD가 할 일이 돈 땡겨오는 일이잖아. 일본이 돈 빌려오는 거야. 이렇게 다 해갖고 이번에 은교처럼 이거 시나리오 괜찮습니다. 투자자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드는데 뭐 20억 듭니다. 그러면 주연 누구 나와? 뭐 정우성이 나오고 누구 10억이 이제 정우성의 출연료지. 그렇죠. 그런 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못 한다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걸 해서 어떻게 회수를 할 거며 그다음에 내가 그런 영화를 굳이 뭐 만들 이유가 있어? 성인 영화도 똑같이 만들 거면 나는 안 만든다니까. 그걸 왜 만들어? 그냥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내가 다른 방식의 성인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지. 80%가 회수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낙전이 생기잖아. 뭐랄까 콘텐츠지 콘텐츠. 그 정도면 계속 가도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12편을 해보고 계속 굴러가는 구조다. 그러면 왜 좋냐고 하면 이 제작비가 회수가 되면서 이걸로 또 다른 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계속 투자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자체 제작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서 그때 되면 이제 한 내년에 몽플릭스 법인을 만들어 갖고 시즌2가 시작돼. 경매신 시즌 2. 부동산 경매 시즌2. 부동산 경매 12편 마지막이 이제 주인공이 요트를 타고 태평양으로 가고 이제 끝나. 그리고 이제 시즌2가 주인공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2007년 연기할 수 없잖아. 30대 배우들을 다 이게 왜 그래? 52부작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또 바뀌면 안 돼. 배우가 아내 역, 와이프 역, 뭐 처남 역, 그다음에 경매 친구들 전원일기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갑자기 군대 끌려갈 일 없고 이런 배우들로 다 해야 돼. 그래서 52부작을 매주 한 편씩 찍어낼 거야. 2027년에는 2008년 일기. 이렇게 18년 전에 일기를 계속 만들면 오늘의 이야기는 18년 후에 후랭이가 오고 그때 1편 만든 거 대박난 이야기 뭐 이번에 한 7억 벌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기획한 게 세계적으로 없대. 챗 GPT가 그랬어. 챗 GPT하고 같이 식사하시더라고요. 걔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 내가 계속 훈련시키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나리오 쓸 때도 걔가 엄청 도와줘. 야, 오늘은 그 여주인공 수진이하고 주인공 경호하고 커피숍에 있는데 좀 달달한 대사 좀 써줘봐. 그럼 써줘. 야,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하면 또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게 챗 GPT가 왜 놀랬냐면 이거 혼자 다 하려면 머리 아픈데 얘가 한 5명의 일을 해. 그러니까 나는 그 플롯을 짜주고 이런 구조, 이런 감정이 하면은 얘가 또 막 제안을 해. 써보니까 기가 막혀. 약간은 범죄나 영화상 윤리에 벗어날 것 같으면 얘기해줘. 보스, 이것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흥분해갖고 막 더 세게 들어갈 거 아니야. 얘가 그건 더 해줘. 와, 앞으로는 진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겠구나. 차이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냥 뭐 검색기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아니야, 이것은 그냥 약간 똑똑한 친구, 일 같이 하는 친구야.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만들겠습니다. 한국 주식 왜 안 하세요? 5천 만들겠다니까는 믿더라. 나는 그분이 언제 문제인지 알았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존경한다고 그랬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돌아와서 뭐 사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니까 믿더라. 진짜 그게 기사화 됐어. 맞습니다. 워딩을 난 읽었어. 그거 하나로 다 보이는 거야. 태도가 다여, 사람은. 말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신뢰가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엔 사기꾼 같지만 말을 잘 안 바꿔.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걸 믿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반세 이상 살아보니까 사람 형상을 하고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아닌데. 10이면 8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덜 다쳐. 우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진실하다는 말을 한다고 제가 믿겠지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해? 저 사람 말이 진실하다고 믿으니까 사기당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믿을 만한 말을 나한테 해준 거야. 나는 그런 태도 있는 사람을 무지하게 경계해. 그런 사람이 한 말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고 나는 한 주도 안 하잖아.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 해보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맞잖아. 영화 만들어주세요. 12편 내가 태워줄게. 열심히 만들었어. 그 배급사는 있어요? 플랫폼 연락 안 되는 거지. 띠띠띠. 그동안 근데 나는 막 술 접대하고 뭐 룸도 가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 똑같아. 태도라니까. 나는 무슨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얘기하잖아. 이름, 나이, 학력, 뭐 성별 묻지 말아가잖아. 왜? 그 사람 태도를 보려고 노력을 해. 맞잖아. 근데 뭐 무조건 내가 좀 전라도 맞으니까 뭐 전라도 어쩌고 해. 친한 척 하지 마.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 건지. 우리 몸은 하드웨어야. 이 뇌는 소프트웨어잖아. 누가 나에게 내가 배웠던, 알았던 내 소프트웨어로 내가 살아간다고. 내 육체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는 이 하드웨어를 보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는 속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나는 보라고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어. 그게 사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설경구 영화에서도 나와 대사. 나는 상황을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래. 이게 좋은 영화는 작가의 한 철학이 남아있는 거. 메시지. 그렇지. 그 영화에서는 그건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힘들었는데 전우를 놔두고 가는지. 전우를 그래서 시체라도 끌고 가는지. 그 다음에 같이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같이 공동 책임을 하든지 아니면 지가 앞장서 가는지. 근데 같이 했는데 분명히 아는데 지가 짱인데 아니라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건 아니지. 이런 태도를 보는 거지. 나머지는 우리가 그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서. 근데 그게 다 연륜 아니야?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연륜인 거지.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능력이 없어요. 사기를 왜 당해? 구분을 못 하니까 그건 누구 잘못이야. 물론 사기꾼 잘못이지만 사기꾼은 그게 업이야. 그걸 골라내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어떻게 골라내야 돼? 쉽지 않은데. 태도를 보라니까. 자, 봐봐. 내가 저 서울에 있어봐. 온갖 사람들 다 와서, 뭐 자유인이다. 안 했겠어. 나 엄청 많이 만났을 거 아니야. 뭐 하자. 그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유인, 그 많던 자유인들이 하나도 없네. 자유인인 것처럼 했대는 거야. 근데 뭐 필요한 사람이 그 오잖아. 그게 태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요거 믿으면은 나쁜 애가 재능 가지면 엄청 위험하잖아. 왜 노가대 아저씨들이 말이 거칠고 왜 지식인들의 말이 달콤한지 알아? 노가대 아저씨들은 자기를 꾸밀 줄을 몰라. 그러니까 본능대로 말을 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실한 거야. 지식인들은 자기를 꾸미는 언어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지, 달콤하지.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내 말이 센 것은 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럼 태도를 또 보자고. 그래 5천 가게 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5천 가? 기업의 수익이 나야 되잖아. 그래. 그 다음에 기업이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용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책을 많이 풀어주고, 핵심적인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이사회 그것도 강화시켜주고, 상법도 개정해주고, 그 다음에 쪼개기 못하게 하고 이러면 올라가는 거지. 내가 5천 가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나고. 돈은 우리 인간보다 똑똑해요. 돈이 모이는 곳은 돈이 먼저 간다고. 근데 그걸 믿는 거야. 믿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당선도 되고 하는 거지. 나는 알았잖아. 그러니까 안 가잖아. 근데 이걸 먼저 알았잖아. 4년 전에 알아서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 양도세 내면서. 한국 투자자들은 양도세 없다고 국내장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지. 나도 양도세 안 내고 잘하면 좋겠지. 근데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카카오에 물려갖고 오랫동안 있느니 그래도 그 기간만큼 버티면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이 낫겠더라고. 이게 이제 삶의 통찰이야.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딱 하려면은 망할 짓만 안 해도 성공해. 실제로 우리는 잘 돼서 성공하는 줄 알아. 내가 근데 살아보니까 안 갈 곳, 안 할 곳만 안 해도 평타는 쳐. 그래서 나는 미안한데 나도 국가 사랑한다니까. 나도 국가를 더 부강하게 하는 거 좋아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 더 싫어하는 거지. 근데 안 될 환경인데 아니 바닷가에다가 지금 배추 심으라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막아서 물 다 몇 번 바꿔서 민물로 대고 그 다음에 배추를 심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건 아니잖아. 설명됐죠? 더 말하면 사족이잖아.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 지지율이 진실이야. 갈릴레오 시대에는 지구가 동그랗다 하면 그냥 아웃이었어. 모두가 평평하다고 믿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 진실이 뭐야? 진실과 지지율은 별개라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들은 이용을 하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안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안 똑똑한. 이 세상에 부자가 많아요? 안 부자가 많아요? 안 부자. 그러면 지지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히틀러가 히틀러 된 게 아니야. 대중 선거로 당선됐어요. 누가 당선시켰어?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부동산은 항상 입장료가 좀 세. 네. 입장료가 크니까 뭐. 근데 사실 개미들이 그게 부동산을 살 정도로 막 또 돈을 주식에 넣지 않아. 아파트 수익률이 좋냐, 뭐 주식 수익률이냐 따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파트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강남 부자들 중에는 아파트 팔아서 비트코인 산 사람도 있어. 시드가 문제야. 아파트 살 만큼 주식에 박아봐. 그럼 나는 아파트 값보다 주식이 오히려 2배 돼서 살 것 같은데? 혹시 알아? 내가 주식 잘해갖고 한강변에 또 30억짜리 아파트 살지? 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100억 되면은 뭐 돈 어디다 써? 30억은 아파트 사고 거기서 또 영상 한번 찍고. 그렇죠. 어. 한강뷰. 그렇지. 한번 와야지. 계속 우리는 성장하는 거야. 후랭이 TV와 함께. 매년 성장하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항상 봐. 작년에 영화 찍는다. 영화 찍었잖아. 진짜. 어.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 아이, 우린 바빠 시간이 없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미국 주식 계속 하고 있죠. 그래요? 방송에 안 나오길래 잘 하고 계신 건지. 이게 백만장자에는 안 하지. 거기는 이제 우리 부동산 또 내 인생 브이로그고 서학개미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주식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고 판 거 포지션 요거만 하고 있죠. 그래도 상반기에 1억 4천인가 벌어놨어. 작년에도 1억 1,700 벌었어. 양도세 냈어. 그만하면 소소하게 괜찮지 않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안 망하고. 미국 주식 출렁거릴 때마다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잘 계시나. 나는 하자 없어. 내가 뭘 잘하냐면 그걸 잘하더만. 내가 개미들이 왜 못하는지 알았어. 못 팔아. 사고 팔고를 못해. 그리고 세뇌됐어. 사고 팔면 안 된다. 장기 투자하라. 미국 주식을. 웃기지만 내가 딱 4년 차잖아. 레버리지는 그랬다가는 그냥 돼. 어제 친구 왔다 갔어. 나한테 주식 가르쳐준 친구인데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1억 2천을 투자를 했어. 10달러 땐가? 그게 5억이 간 거야. 그러면 그거 팔아서 나는 창고지해야 돼. 근데 5억 딱 찍으면 판다겠는데 4억 얼마 갔다가 다시 10달러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처음에 할 때부터 처음에 모르니까 온갖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 들었을 거 아니야. 주식 투자 다 들었어. 다 듣고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 친구가 언제 주장했을 때 차트하고 계속 또 백테스트를 해. 안 맞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냥 떠드는 거야.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어. 이건 복잡계고 다 떠드는 거다.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튜브 안 듣잖아. 채널도 안 봐. 그럼 뭐야? 가격만 보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사고, 이게 뭐 30% 떨어졌지만 물탈 돈 남겨놓고, 결국은 리스크 관리더라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대박이다. 5천이 있어.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 뭐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 뭐 5천만 원 있으면 뭐 이번 테슬라가 좋대. 1,000만 원씩 사봐. 그러고는 뭐 이게 또 뭐 다른 게 뭐 속설이 좋대. 근데 이건 좀 1,000쯤 사긴 그러고 300 사고. 이런 식으로 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적게 산 것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맞아요. 많이 산 건 빠지지. 비중 안 태운 것만 올라가. 그래. 또 재미삼아 한 주 산 게 또 사정없이 올라가. 떡상해.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주식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산을 배분해야 돼. 똑같이 사야 돼.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이 종목이 괜찮다 하면 1,000을 사고, 요게 괜찮다면 요거 똑같이 1,000을 사고, 1,000을 사고 이래야 돼. 이거 4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럼 절대 괜찮아요. 왜 그러냐? 그럼 얘가 다소 빠져도 얘가 떡상해줘서 플러스가 나요. 근데 처음에 자산 배분을 몰랐으니까 그냥 기분 따라 샀다고. 그렇죠. 요거는 뭐 300, 요거는 500 이런 식으로. 절대 알아. 이게 굉장히 결국은 자산 관리야. 종목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뭐 투자도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돈으로 배분을 해야지 어떤 게 좀 잘 나간 놈이 있으면은 좀 덜 나간 놈이 있어도 덜 아파. 그건 진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다음 나는 이제 영상도 찍어서 올리지만 사실 내 영상도 내가 안 보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쓰니까 일기에 이제 주식 일기를 지금 브런치에는 계속 업로드하고. 브런치도 하세요? 브런치에 서학개미 라이프 있어. 블로그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거긴 따로 서학개미에 대해서만 써서 내가 올리면서 내가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도구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고 뭐 이제 챗 GPT랑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보통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얘가 버벅대. 미국 주식 속살이 한 번에 100억 사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해. 이런 질문은 사용자 있겠어? 내가 다 해봐. 100억까지는 괜찮대. 그러면 1,000억을 한 번에 질문 어떨까? 그건 시장이 흐트러진대. 나눠서 사야 된대. 이런 거 해봐.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야. 시뮬레이션 해봐. 왜? 그래야 그 다음에 돈 생길 때 걱정 없이 투자하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돈도 없으니까 아예 상상력을 안 해. 질문도 안 하죠. 그렇지. 지금 사볼까? 뭐 이러지. 아니야. 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떼도 처음에 직업을 할 때 호구지책이라 했다잖아요. 뭐 먹고 살까?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하지? 친구가 뭐 배달해서 한 500번대. 그럼 나도 스쿠터 사러 가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딱 하나 가르쳐 줄게. 하고 싶은 일,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정해. 먼저.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돈을 만들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제일 결과부터 거꾸로 내려가요. 이렇게. 계획이. 어떤 것을 여기에 도달하는데 안 되는 것들을 쳐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남아. 여기 우리 왔잖아, 만면대. 지금 3년째 되고 있어요. 5월 8일로 3년에 들어갔어. 38억을 대출금을 지금 못 갚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갚지? 임대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럴 때요. 그게 작년이야. 그러다가, 이 돈을 갚는 방법이 어차피 영화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있었지만 뭔가 우리가 절박해야 일을 하지. 그렇죠. 사실 뭐 유튜브 그렇게 재밌고 뭐 주식도 짤짤이 하고 재밌어. 그러니까 난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빚은 갚아야지. 근데 빚을 이렇게 갚으려면 지금 뭐 할 게 없어. 뭐 경매를 할 거야. 뭐 할 거요. 그 경매를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됐는데 1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70%라네? 주민세가 또 거기서 10%고. 난 몰랐어. 우리 때만 해도 뭐 양도세 40%에 주민세 10% 냈거든. 근데 단타가 안 되는 시대였더만. 맞습니다. 근데 뭐 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몰랐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러고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할 수 없다. 뭐 터지면 그래도 영화가 어그로 터지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영화를 제작해야 되겠다. 이랬어. 그리고 사실
나의 가족사, 뭐, 이혼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기 나도 아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참 좋은 학교를 나왔어, 내가.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3학년 때인가 배우 서태화 씨가 방송대에 강연을 왔어요. 이런 데서 한 50명 있는 데서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요리를 잘해. 요리요? 요리를 잘해.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참관했어. 참관하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자 PD가 이렇게 뭐 질문지 말아갖고 주잖아, 이렇게. 뭐 이제 뻔한 질문지지 내불고. 서태화 씨가 이제 제주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의사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 병원, 뭐 의대 가라고 했을 거 아니야. 공부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성악가가 되고 싶대. 그 제주도에 고등학교 때 콩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상을 하면은 그러면 성악가를 가는 걸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입상을 했어. 그리고 성악가를 갔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바리톤인가 그 음역대인데 네. 거기 바리톤도 뭐 높은 음이 있고 아래의 음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갔는데 그 이태리 교수가 너는 뭐 이렇게 뭐 고음 바리톤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어디를 가라고 또 추천장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음대를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뭐 또 한 6개월 하니까 교수가 아니 너는 이게 아니고 그쪽인데 또 이렇게 됐나 봐.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그 유학생들끼리 또 모일 거 아니야? 곽경택 감독을 만난 거야. 곽경택 감독은 그때 영화 한다고 이제 막 캠코더 들고 다녔을 거야. 다 젊을 때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났지. 근데 곽경택 감독이 그때 무슨 삼성에서 하는 영화제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뭐 2세 뭐 이야기, 뭐 이민 2세 이야기 이걸 했는데 누구써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영화 안 들었다 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거야. 쩌리일 때? 서태화 씨를 이제 쓴 거지. 어. 그래갖고 했어. 그래갖고 뭐 그때 또 1등이 돼서 뭐 다시 삼성에서 1등이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단편 영화로 제작했으니까 제작비를 주는 거야.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지났는데 그 뒤로도 이제 곽경택 감독 일이 없는 거야. 쩔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 아껴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건 좀 나이 들면 한 내가 60대 되면은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40 몇 살 때 이제, 그 이제 서태화하고 둘이 쌀이라고 뭐 이렇게 가지고, 홍천인가 어디에, 횡성인가 망한 펜션 그 싸게 월세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서태화는 밥하고, 곽경택 감독은 시나리오를 썼대. 그게 친구야. 서태화 씨는 친구 3. 그래갖고 나중에 뭐 제작자 삥 뜯겼다 이 소리가 그런 얘기야. 친구들이 야, 나 때문에 돈 벌었는데. 아무튼, 그래가 돼가지고 한 700만 들었대. 근데 이제 지금으로 하면 1000만이야.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그 디지털 발권이 아니었잖아요. 극장에서 숨기면 내 돈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10,000원의 티켓 값이면 극장 5, 제작사 5니까 티켓 숨기면 다 극장 거야. 그래서 한 700만이래.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그 관객이 떴고, 근데 사실 서태화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둥둥 떠다닌 거야, 진짜. 같은 급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떠다니다가 시나리오 오면 이것저것 고르다가 확 사라지잖아요. 확 사라지니까 자기가, 내가 연기를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연기를 배운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대학로 연극판에 갔대요. 그러니까 포스터부터 붙이고. 근데 이제 뭐 거의 힘든 세월을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였어. 그렇게 정상을 찍을 듯이 찍었다가, 추락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동력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근데 서태화 씨가 깜짝 놀라고 자기가 아직까지 수많은 강연을 했는데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대. 근데 나는 그때도 이미 머리 컸고 언제든 망하는 투자자고 그러면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엎어졌다 일어난 사람의 스토리야.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 이 양반도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했더만 한 가지 얘기하더만 무언가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무언가가 뭐였냐? 페이스북에 자기가 매일 요리를 한 것을 업로드해. 그 어느 날 1년인가 2년인가 업로드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태화 씨, 우리가 연예인들로 한 요리 대회를 해서 1등이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요리 프로를 만드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연해 보시겠냐고. 그래갖고 가서 광동식 도미 요리로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서태화의 요리 프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연료가 나오면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강연이 생각이 났어. 뭐가 생각나냐? 곽경택 감독이 가장 아끼는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 나도 이거 영화 안 되면 다시 언제 제작할지 모르는데 가장 아끼는 시나리오가 예쁜 고졸 여자야. 왜 그래? 배웠으니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도 힘들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해. 꾸준히.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12편을 만드는 거야. 한두 편만 딱 해보고, 에이씨, 아니네. 아니야, 12편까지는 해봐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가고 금광을 캐는데 안 나온 게 싸게 팔고 가버렸는데 산 사람이 30cm 더 파니까 금이 나왔다고. 그렇죠. 뭐 진짜든 가짜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3편, 4편으로 간보기 너무 애매하잖아.
근데 12편까지 하면은 충분히 했다고. 예수님도 12제자잖아. 네, 10편도 아니고 12편이요. 12편. 매월 한 편씩이니까 1년이 12개월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되면은 1년이 52주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52편. 매년 52편씩. 그리고 50편 더 이상 만들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한국 시장이. 안 터지면 어떡해요? 안 터지면 또 이제 뭔가를 하는데 내가 미련이 없지. 아, 이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래도 항상 12개나 남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배우 됐잖아, 배우. 그래갖고 이제 인물사전, 네이버 인물사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작가에서 배우도. 네. 그래서 아니, 영화진흥위원회에 가서 배우 검색하면 김명하면 다 작품이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잖아. 그래서 네이버에 딱 신청했지. 그랬더만 이것은 반려? 성인 영화라 전 연령이 보는 네이버기 때문에 반려. 그래서 다음에 또 순수 영화를 하나 제작해야 되겠다. 전체 관람감을. 그렇지. 그래갖고 주연. 내 돈으로 노는 게 가장 당당하고 재밌지. 제일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응.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 맞아. 근데 대신 이제 안 망하게 조금씩 하지. 아, 이게 조금씩이에요? 그치. 근데 어차피 내가 생각했다니까. 나 지금 대출로 살거든. 근데 망해버리면 이조차 못해. 망하더라도 그래도 야, 12개 영화는 남았잖아. 총 하면 13개 되는 거지. 13개 영화는 남았잖아. 그럼 일단 대표님처럼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지. 참으면서. 그렇지. 남과 다르게 막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막. 그 다음에 벌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원래 처음부터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 한 10억짜리, 내가 보니까 10억 정도면 돼. 10억짜리 건물을 주든 10억의 현금을 주든 그거 주면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우리는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진짜 해야지. 근데 아파트 팔아버렸잖아. 아, 그 얘기 해야 되겠다. 방배동이요? 9월 달에 팔았어. 단지 내 최저가 16억 5천.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판다고 그랬지. 안 팔렸잖아, 2년 동안. 네. 그래갖고 팔았지. 그 얘기도 해줘. 나는 그게 다 진짜라니까? 올랐는데요? 내가 했잖아.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 떠난 여자를 되돌아보는 거. 두 번째, 판 아파트를 되돌아보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오르고 안 오르고는 그 사람 블로그를 내가 봤어. 잘 샀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그 집이 필요해. 나는 그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자본이 필요해. 찾아보셨네요. 아이, 그래, 찾아보지. 아니, 말은 찾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레미안 타워를 찾아봤더니 부부가 매수했다는 블로그가 봤어. 그 부자 될 집이잖아. 네. 내가 망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 기분이 좋은 집이죠. 그래.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야. 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지금은 이 공간이 필요한 거고. 여기 왔으니까 더 빨리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요. 거기 있고 일 별로 안 힘들고 이랬으면 그냥 영화를 안 찍었을 수도 있어. 더 그게 더 쉬웠을 수도 있어. 근데 궁박하잖아.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궁박하니까 그러면 가장 아끼는 시나리오로 한번 원 없이 12개를 만들어 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테스트 해보자. 빌라도 똑같잖아. 어차피 한동 지으면 8채는 지어야 돼. 한 채씩 지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그래서 12개 정도는 해보면은 이제 12개 정도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나의 서사가 다 표현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의 서사로 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10만 명이 본다 하자고. 10만 명이나 볼까요? 자기 조회수는 뭐 40만 원 왜 나오는데? 참 웃기네. 남의 일을 우습게 보네. 10만이면 다 검색에 잡은 거잖아. 자. 2억 5천인가? 2억 5천이지. 네. 2억 5천. 네. 이거 터진다니까? 그러면 12평이잖아. 네. 곱하기 12. 그럼 얼마요? 30억. 이거 빚 38억인데 금방 갚어.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래. 난리 나는 거지. 그냥 한국의 휴 해프너. 플레이보이 사장으로 등극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면대 왕. 그래갖고 여기서 핑크 영화제 하는 거지. 저수지 옆에서 매년. 그쵸. 우리 돈 들여서. 30억씩 버는데 뭘 못 써. 카페 깔고. 그래. 3억만 써도 되잖아. 이게 왜 가능해? 문화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역시 콘텐츠 사업이 파워풀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엎어먹는 거지만 뜨면은 그냥 갑자기 뜨는 거야. 문제는 이거더라고. 돈이 풀리고 안 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지. 왜 그냥 시드를 만들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주식 하래요. 아니야. 한국 주식은 아니야. 미국 주식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도 이 주식파는 투자파는 무조건 시드예요. 진짜요. 시드 자체가 게임이 끝난다니까. 근데 그 시드를 만든다는 게 뭐야? 젊었을 때는 몸 갈아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알바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할 곳 자영업자들이 없고 하니까 일할 곳이 없잖아.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계속 임금 급여제를 높여버리니까 내가 하더라도 나하고 와이프하고 일을 하지 누구를 못 쓰겠더라고. 그건 못 되겠어. 이런 것들이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은 진짜 국민을 살리는 거야. 죽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는 국민을 죽여놨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시드가 있다. 나는 부동산 사는 것은
반대야. 왜 그러냐? 우리가 성장기 때 살아왔기 때문에 고도 성장기였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그만큼 올랐고 양도 차익을 많이 먹었어요. 내 3년 전부터 그랬잖아. 우리나라 민족중흥은 이제 다운됐다고. 내가 선지자적인 게 있다고. 민족중흥. 최고를 찍었어. 이제부터는 하락이라고, 저성장이라고, 마이너스 성장이야. 그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 인정을 하면 고도 성장기 때 그 프레임이 바뀌어야지. 네, 저성장기였던 문재인 때도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성장이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 성장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관세적 어떻게 할 건데? 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거 다 못 판다니까? 뭐 SK라든가 뭐 3년치 연봉 주겠다고 지금 퇴사받고 있잖아요. 네. 제발 나가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40, 50대 중춘대 애들 한참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못 하잖아. 해서 망하는 것도 알잖아. 그분들이 먼저 뭐 해야 돼? 그 돈 갖고 와서 요즘은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야. 캐링시아 빌라 1억 5천 전세 오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 배워서 해야 돼. 한국 주식 하면 안 돼. 잘 되는 쪽에다 묻어야지. 미국이 망하겠어? 안 망해. 달러가 망해? 안 망해. 안 망하죠. 약세지만 우리 시대에는 까다가 없어. 그러면 망한다 쳐. 어디다 할 건데? 코스피 할 거야? 아니잖아. 답을 알면서 묻는 거야. 다들.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고요히 내 갈 길 가잖아. 사람들이 뒤에 웃을지라도. 또 한 번의 진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부동산을 억제고 옥죄면서 근데 억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 정부에 손을 안 대도 부동산은 끝났어. 우리는 거의 자산이 8이 부동산, 2가 예금이나 이랬다고. 이건 고도 성장기에 맞다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지금 뭐 대출 막은 건 난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때는 왜 그랬냐? 대출 10억씩 대출 받았냐면 이걸 갚을 생각 없어. 해서 사놓으면 좀 올랐을 때 다음 사람이 사줬어. 넘겨줬다고. 갈아타기. 그렇지. 그런 시대였어. 근데 지금 받는 사람 마지막이야. 내가 한번 전에 나가서 얘기했을까? 잠실에 건물을 29억에 낙찰받고 리모델링해서 팔았던 그 물건 얘기했을 거야. 옆에 빌딩주들 만났다고. 근데 그 빌딩도 다 40억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큰아들 뻘이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갖고 내 아들도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막 하면서 해. 근데 그분들이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모텔 했다가 뭐 부동산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싸게 사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잠실 뽕밭일 때 그냥 집 짓고 살다가 벽돌집 지어서 지금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큰 노력을 않고 발전할 때 거기에 터잡아서 뽑아 올린 거라 그걸 40억 주고 사. 나는 29억에 낙찰 받아갖고 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아차. 부당이득은 아니지만 내가 비싸게 사줬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주게 되면 그때 내 마음에 들 거야. 왜? 이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3, 40대, 4, 50대 샀어. 뭐 대기업에 연봉 좋은 사람들이 대출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네. 안 겪어봤잖아. 우리 고용이 안정돼서. 근데 앞으로 안 겪을 것 같아요? 기업 안 한다고 하잖아.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부동산을 언제 접었냐면은, 이제 오래됐어. 한 7, 8년 이상 됐을까. 제천에 사우나 건물이 화재가 났다고. 열 몇 명이가 죽었다고. 그때 건물주를 구속시켰어. 작업 인부가 실수했는데. 과실로. 요런 재판인 거야. 그때 내가 부동산 접었잖아. 우리는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낙찰 받아가지고 수리하던 중이었어. 경매로 낙찰 받아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정도를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직업을 누가 만들어? 부자가 만들어준단 말이야. 우리가 빌라를 지어야 건설 현장 일거리가 생겨요. 근데 안전법 너무 많이 만들고 뭐 했잖아. 그러니까 나 안 짓잖아 벌써. 뭐 나만 안 지어서 모든 빌라업자가 안 지었잖아. 공급 안 되잖아. 현장 일이 없잖아. 네, 서울 아파트의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주거선호 지역의 핵심 지역. 그건 살 사람이 무조건 있다니까.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이게 이런 거야. 자기가 서울대 갔으면 그 얘기 해도 돼. 강남 아파트를 내가 이제 우리 한평에 있는 김기한 씨도 걱정해. 똥 싸짓는 기한 씨가 강남 아파트를 걱정해요. 그들만의 리그야. 왜 자기 수준은 안 되면서 꼭 아파트나 이런 것은 평등하게 본다? 나도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면 너는 과거가 어떻게 돼? 서사를 봐야지. 필요한 사람 30억 사도 돼. 나도 15억 해갖고 속설 그냥 2배 오르는 걸 3개월 만에 오르면은 이번에 100억은 좀 부담되는데 50억만 지르고 50억은 갖고 와서 박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 해도 된다니까. 근데 연끌 해갖고 막 해갖고 쥐어짜서 그래갖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갖고 들어간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진짜야. 그런 분은 사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일관되게 칼로 딱 자르듯이 이건 해 저건 해 이건 아니야. 감당할 수 있냐 없냐야. 그럼 수준에 맞는 아파트는 괜찮다고 보세요? 빌라 들어가야지 무슨 아파트에 들어갈 수준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피셜인데 빌라는 어차피 안 사가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빌라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사나요? 가리봉 봉천동은 다 건물주가 누구야? 중국. 중국인들이요. 이제 우리는 전부 아파트만 바라보다가
자꾸 빌라 전세 살다 보면 중국인들 집주인한테 들어가서 월세 낼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는 저 가격이 올라서 돈을 오르겠다. 아니야. 나는 차라리 썩다리 빌라 살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하는 게 더 낫다고. 썩다리 빌라도 대출 받아서 최대한 땡기고 시드 만들어서 미국 주식 하는 게 낫다고 봐. 최대한 가볍게 깔고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주거 비용을 최대한 적게. 전세자금 대출해 주니까 그냥 돈 없는데도 에코티 자기 3, 4천밖에 없는데도 3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들어갔잖아. 그리고는 가전제품도 전부 할부로 샀잖아. 그게 부자야? 그게 삶의 질이야? 이제 다시 우리가 과거에 살던 금금 전략 시대가 왔어. 월급쟁이 센 시대가 왔고 어떻게든 자기 사업이 소중한 시대가 왔어. 막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 그러니까 나도 영화를 찍잖아. 본업. 이거 산업이야, 산업. 이렇게 만들어서 몬플렉스 법인을 만들고 계속 하다가 영화가 잘 되면 뭐 몇백 편 됐겠지?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너무 좋아. 그러면 상장회사가 또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3천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야. 이게 회사잖아요. 그때는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거. 그렇지. 근데 나는 그걸 혼자 3천억을 벌 생각이 없어. 그래서 몬플릭스를 창업하면서 출자금 10억에서 5억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줄 거야. 5억은 내가 내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3천억 벌 때 다 나눠갈게. 투자 못한 사람 후회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연락 줄게. 어차피 유튜브로 막 떠들 거야. 최초로 펀딩으로 회사를 만들 거야. 내 시나리오를 막 아낌없이 주는 거지. 우리 최진석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체의 삶의 질과 양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고 노력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도 불법만 아니면 얘기하잖아요. 피해자만 없으면 최대한 돈을 번다고. 그 돈으로 뭐 하겠다가 아니라 게임을 해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왜 200억 호소인이 나왔냐면 내가 이제 여길 낙찰받은 이유가 된 건데 용인에 지금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그게 들어서는 부지에 3,340평 사서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하고 뭐 창고 허가를 냈었다고. 거기는 이제 호텔을 이제 엄청 크게 하고 이제 뭐 디스코텍도 만들고 50대 이상만 뭐 입장하는. 근데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앞전 영상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앞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할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밖에 없는데 국가가 더 부강해지려면 네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의 꿈이었는데 호텔 하나 갖고 말이야. 근데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또 아니 줄 수 없잖아. 수용하겠다. 수용령이 나온 게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 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아마 안면대 가서 왕이 되고 이제 부동산에 이게 마지막 부동산 투자잖아. 그래갖고 일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4월 달인가 5월 달에 지작물 조사 끝나고 10월부터 보상을 해준다네.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가 나온다. 그치. 평당. 왜냐면 LH하고 주민대책위원회가 계속 이거 하면서 이제 이거 하고 있거든. 그러면 하고 있는데 이제 최하 400이 나와. 평당 400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 내가 또 다 계산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하필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 배후 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000세대를 배후 도시를 지어 LH에서. 그래서 그 보상은 내년 5월까지야. 근데 내가 거기 4km 근방에 빌라를 지었다가 박살난 게 있잖아. 2개동 16개. 다 미분양돼 갖고 다 전세로 돌리고 있는 거. 그게 수용이 돼. 그래서 내가 또 농협 대부계 직원한테 전화했잖아. 야, 거기는 평당 얼마 돼? 500이래. 더 높네요. 거기는 좋죠. 주택지니까. 근데 거기가 또 내가 땅이 500평이잖아. 그럼 빌라 또 값치가 또 요즘 좀 많이 줘요. H가 옛날처럼 짜게 약탈 안 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 그것이. 거의 확정이야. 확정이네요. 그래. 이보다 더 싸게 주면 무조건 소송이지. 450이면 도장 딱 찍으려고. 어렵게 샀잖아, 그 땅. 네. 고압선 밑에. 3,450V, 15만 4,000V 고압선이 2개가 지나가는 밑에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리고 있었던 거거든. 선화지 같은. 그렇지. 2020년 3월 10일 날 50만 원에 샀잖아. 선화지가 또 그렇게 또. 그래. 내가 했잖아. 거기서 뭐 이렇게 무선 충전 된다고. 왜 사람들이 나쁜 것만 생각을 해. 무선 충전도 될 수 있고, 그거 뭐 전자파가 나와갖고 갑자기 병강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나쁜 뭐 암 걸린다는 것만 생각해. 뭐 암에 걸릴 수도 있지. 그거 뭐 80세 넘어서 암 걸려봐야 문제 있어. 그런 드립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무선 충전이야.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 왜, 사람들 그게 댓글이 너무 심해. 막 전자파 나오니까 자기가 측정해준다 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해. 아니야, 나도 전기과 나왔잖아. 그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 세계 제일인데 비과학적인 것도 제일 믿어.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딱 드러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연변이로 좋아질 수도 있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자산을 어떻게 굴릴까가 사이즈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사이즈가 달라진 거. 지금은 거지야. 막 전세금 내준이라고 계속 예수금이 줄어들어. 네. 근데 왜 계속하냐? 수련을 했잖아요. 수련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까지 돈을 담궈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담그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이 자산을 부를 이동할까? 여기까지 머리가 되더라고.
그게 이제 뭐냐? 가족법인이야. 주식 가족법인.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나도 미러다게 한 50억을 그냥 여기다 넣어갖고 뭐 지분 이렇게 지분으로. 해갖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술 먹고 잤는데 이게 계속 생각을 하면 바보지만 내가 뭐 아는 세무사 이따 상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생각이 났어. 아니지. 가족법인은 한 1,000만 원으로도 설립할 수도 있고 3,000만 원으로 설립할 수도 있잖아요. 3,000으로 설립하고 내가 1,500만 원 되고 아들이 900만 원 되고 딸이 600만 원 돼서 뭐 지분이 딱딱 5대 3대 2가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족법인에 50억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챗GPT한테 또 물어봤지. 그래서 맞는 거, 그건 합법인 거야. 대신 3.5%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법인으로부터. 오케이. 그럼 그 법인이 나고. 자, 그러면 좋게 50억을 내가 빌려. 여기다 넣어줘. 그럼 이 계좌로 미국 주식 또 해. 100억이 됐네? 그럼 나는 50억하고 3.5% 이자 가져오면은 회수. 50억 남아있지. 지금 끝나는 거죠. 그렇지. 정리가. 그러면 이제 뭐 양도세 나중에 법인세 내더라도 40억이 자녀들한테 그냥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남긴 거고. 부자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야. 이게 합법이라니까. 근데 왜 아들하고 딸하고 지분이 달라요? 어쩔 수 없어. 딸은 기여도가 약해. 아들은 막 운전도 해야 되고, 경호 보디가드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와서, 하잖아. 딸은 지금 생사도 모르겠어. 딸이 엄청 잘한다. 바뀌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1번 플랜이야. 2번 플랜은 영화도 해야 되지만, 네. 또 캐렌시아의 돈을 또 빌려줘. 여기 법인이잖아. 네. 50억을 또 빌려줘. 근데 우리 캐렌시아 이미 계좌를 또 만들어놨어. 또 2배로 불리면 내 거 갖고 오고. 자연스럽게. 여기 비즈니스 또 없어지지. 그리고 영화는 영화대로 되고. 근데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 계획이. 그러네요.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이야. 근데 이걸 여기서 고요히 생각하니까, 진짜 쌉고수다 진짜. 그치. 그건 인정해야 되겠지. 네. 그래. 근데 서울에 있어봐. 온갖 막걸리 거 갖고 바쁘고 하는데, 고요히. 오직 자기에게 집중해. 투자자의 삶은 원래 그래야 돼. 근데 안 한다. 서울에 지금 잘 나간 애들 많을 거야. 아파트 막 올랐다고. 맞습니다. 맞지?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으면 그걸 쓸려가지고 거기 계약서 치고 있을 거야. 근데 절대 신경 안 쓰잖아. 너희들 계속 가격 올라라. 나는 어차피 여기서 또 한 1,000억 만들어서 계약도 안 해. 중개사한테 가고. 한가 뭐 저 집 등기 띄워봐. 그리고 뭐 실소유자 산다. 그럼 가서 얼마면 팔래? 그냥 현금 주고 그냥 사. 집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년 3월에는 가족법인에 본사가 필요하잖아요. 여의도에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서 시작할 겁니다. 내년엔 거기서 찍으면 돼. 인생의 두 축이야. 미국 주식으로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고, 하나는 부동산 경매 성인 영화로 잘 되는지 테스트 하는 거야. 그 두 개만 하면 인생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앞단에 어마어마하게 성과가 있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운이지. 아, 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력인 것 같은데요. 그럴까? 이 정도까지 운이. 아니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운이지. 근데 큰 땅을 샀으니까 그래. 100평, 200평을 샀으면 또 팔아먹고 이랬을 거야. 큰 땅 사니까 매수자도 별로 없고, 여기도 어떻게 풀릴까 이런 생각 좀 해보는데, 결국은 영화 산업이 잘 돼서 지금 이쪽 동 배우동, 이쪽 동 스텝동, 근데 또 일부는 내가 얘기했잖아. 서학개미를 또 추종해서 자기 재산을 불려볼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또 한쪽 동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주식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뭐 시간당 나도 1,000만 원 받고 강의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 자다가 일어나서 사고 내 맘대로 팔아. 근데 잘 돼. 본능이야, 본능. 그냥 계속 사고 팔고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거래를 감이 하는 있는 감이야, 감. 솔직히. 근데 투자는 사실 감이 상당히 차지해. 인정해? 맞습니다. 우리 저 용인 빌라 지을 때 온갖 돈 주고 사업 평가 보고서 뭐 이런 거 안 해봤겠어? 안 맞아. 맞으면 대기업들이 왜 망하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MBA 나온 애들든 다 시장 조사하고 다 보고서해서 이 사업은 잘 됩니다 하고. 투지 분석하고. 그래. 근데 안 되잖아. 페이퍼는 페이퍼야. 그 안에는 감, 운 요소가 굉장히 작용해. 그리고 안 될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감당할 수도 있느냐, 요 정도. 나는 안 될 때도 버틸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왔어. 결과도 좀 보여지려 하고. 지금 제일 힘들 때야, 나도. 돈 다 말라가고 있어. 10월에 충전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그래도 이제 한번 2번 버티고, 뭐 공탁 걸고 하면 1월쯤에는 아마 받을 생각인데. 아, 이거 진짜 해마다 진짜 발전하시네요. 그렇지. 내 괜찮은 콘텐츠 될 거야. 아, 진짜 놀랍다. 1년 만에 진짜. 그쵸. 말을 진짜 현실로.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진짜 말이 씨가 돼. 난 그래서 막 내지르는 거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샀을 때 유튜브를 탁 찍어. 내가 처음에 캘리포니아라고 명명하고 그 내 유튜브에 찍어. 나 이 땅을 70억짜리로 만들겠다 했어. 그게 2000년도거든. 16억에 산 땅을 16억에 사서 농협에서 11억 뭐 8천인가 대출 받고 내 돈에 고택 한 5억 정도 태웠어. 그리고 이제 뭐 건축 허가 받고 호텔 허가 받고 어쩌고 지나면서 돈이 없으니까 또 농협에 가서 10억을 더 받았어. 그러니까 22억을 대출 받았는데
16억이니까 무피야, 지금. 그러니까 70원 이미 넘어붙지. 그러니까 이 합전도 유튜브 가서, 200억 고소인 한 거야. 될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가 이런 얘기 했을걸. 자, 종우 씨가 내가 아버지야.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얘기해봐. 자, 돈이 지금 얼마 용돈이 필요해. 불러봐. 필요한 만큼 하겠지. 뭐 이거 교과서도 사야 되고, 여자친구 못 묻고. 그지? 30만 원. 30만 원. 그래, 30만 원 주지. 근데 300만 원 불렀어. 아버지가 뭐 이번에 좀 받은 게 있고 돈 1000만 원 있어. 300만 원 줘, 안 줘? 세게 나오네. 그러면서 딱 주지. 뭔 일이지? 하면서 주지. 근데 또 3천 부르는 거지. 그러면 왜 그래? 그럼 아버지 썩다리 빌라 있는데 있잖아. 이거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준다니까? 여기 뭐냐 가면 미래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못 찾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물운이 어마어마하게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찾아 먹은 거예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내 저수지가 있을지 모른다니까? 천억이? 안 해봤잖아. 근데 내가 해봐. 천억 끌고 나오면 어떨 거야? 그지? 장화 신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아무도 몰라. 별놈이 별짓을 하는 줄 알았어. 이 나이 돼 보니까 아니야. 다 상태 안 좋아. 쬐끔 나. 쬐끔. 나도 상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면 후광 효과로 포장이 돼.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쫄지 말고 해보자는 거야. 대단한 거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권도 오피니언 리디어도 다 족밥으로 보잖아. 나보다도 일기도 안 쓸 거야. 나보다도 정직하게 안 살 거야. 나보다도 유튜브도 안 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73세 되면은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한번 나가볼란다니까. 그때는 유튜브 보고 당선될 것 같아. 해보는 거지. 멋있다. 그 기타급 5억이라면 5억 하면 되지. 당도 만들었다고 했잖아, 내가. 위풍당당. 위풍당당. 그래. 근데 내가 봐. 이 합전 나왔을 때 몸플릭스 한다고 했지. 그거 상표 등록했어요, 몸플릭스. 창업할 그 회사는 주식회사 몸플릭스지. 그 몸플릭스 co.kr 도메인 확보했다고 다 돈 들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뭘 하지 하면은 키워드가 안 되잖아요. 키워드가 나는 되잖아. 성인 영화인데 부동산 경매. 이거만 하는 거야, 주구장창. 다른 에로 영화는 자기들끼리 잘 찍으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건 관심 없어. 위풍당당으로 대통령 당선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정책이 뭐세요? 총기 소유 합법화. 왜요? 우리나라 트리거입니까? 트리거? 지금도 우리는 합법화인데 총을 다 경찰서에 갖고 있어. 나 엽총 2자루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합법화해야 되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악당들이 좀 정리되면서 일단 장례식장도 화랑이 되고 병원도 잘 되고 그다음에 다 예의가 있어져. 안 죽으려고. 예, 역설이야, 역설. 우리가 너무 안전해서 함부로 해. 우리같이 막 이렇게 키장남들을 무시하고. 맞아요. 근데 어깨빵하고 근데 9mm 권총이 있으면 어떻게? 조심하죠.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왜 총 맞는지 알아? 애들이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겨우 총 맞는 거요. 경호원들이 쓰라고 하면 써야 돼. 그럼 얼마나 우리 키장남들 무시 안 하겠지. 그래서 일단 총기 소유 합법화. 두 번째, 나는 여자들은 너무 권리가 세서 문제 없어. 남자들의 사정권을 보장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짝짓기에서 실패한 수컷들은 싸나워져. 네. 예민해. 네. 폭력적이 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탈출구를 국가가 배려해 줘야 돼. 인권의 차원이야. 그거. 합법화? 합법화. 그건 당연히 합법화해야지. 근데 포르노는 안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건 또 안 건드리네. 절대 안 되지. 진짜 해보려고. 총기 소유 관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 먼저 첫 번째야. 총기 합법화를 먼저 해야 돼.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화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땅도 좁으면서 왜 싸납냐. 악당들이 계속 살아가 있어. 죽어야 될 애들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사람 형상을 하고. 그러니까 사기 전과가 뭐 몇십 범이고 몇백 범이고. 근데 왜 좋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변호사 매개 살리거든. 범죄 양산하고. 그거 없어져. 내가 사람이 다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응징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 하면 종호 씨를 내가 이제 죽여야 되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은 죽이는 방법이 가서 목을 조리든가 칼로 쑤시든가 가까이 가야 돼. 맞습니다. 이게 되게 쉽지 않아. 되게 쉽지 않아. 왜 건달들이 싸울 때 옷을 벗는지 알아? 옷 위에 칼을 꽂기는 조금 쉬워. 살에 칼 꽂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옷을 벗는 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총기 소유를 합법화 해야만이 모두가 예의 발라지고 그다음에 총이 왜 좋아? 복수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가까이서 못 죽이니까 얘네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막 비비탄도 쎄면 우리는 처벌을 해. 맞습니다. 지그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총기를 원격에서 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 좀 약해. 그래서 쉽게 복수할 수가 있어. 물론 총알을 좀 비싸게 팔면 되겠지. 총알을 한 발에 막 1000만 원 받는 거야.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주고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요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면 돼. 총알을 1000만 원이 없는 애는 칼로 죽이겠지.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행복해진 사회가 돼. 예의 바르고. 중국 애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 왜 해? 비기를 안 숨겼다는 거야.
그거 저 미국 애들 항상 하이 이러잖아. 총 안 잡았다는 거야. 그래. 얼마나 좋아. 우리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고. 아, 신선합니다, 관점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자칫하면 뭐 부동산 경매 영화도 마찬가지고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을 갖고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난 그게 맞다고 봐. 모두가 자기 책임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국가가 많이 간섭을 해. 어디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수영하지 마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모든 인생이 자기가 알아서 위험지역이면 피해가야 되는 거지.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해보니까 결국 우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이야. 노비야. 노비가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노비가 아프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조용히 뒤지지도 말고 세금 내고 아프면 병원 가서 또 병원비로 쓰고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안락사를 나는 허용하는 거야. 내가 언제든지 죽겠다 하면 capsule에 들어가서 버튼 딱 누르고 죽게. 그럼 병원비 안 들어. 세금도 안 내. 국가가 싫어한다니까. 우리는 일종의 거대한 로비 인큐베이터 같아.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엄청 싫어해. 돈 쓰고 이러면. 뭐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위험하다. 아니, 뭐 위험해서 그러겠어? 다치고 장애되고 하면은 돈 못 드니까 그러지?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기준도 못 만들고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왜 서양이 발전해서 동양하고 다른 게 서양은 그냥 큰 틀에서 큰 문제 없으면 지가 집마당에서 총을 쏘든 말든 문제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역이 좁은 것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고 체계하고 법률 체계 자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뭐 라이트 형제가 계속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행기를 발명했지만 한국에서는 옥상에서 그런 생각으로 뛰어내리면 존나게 패가지고 다시는 그 생각을 못하게 하잖아. 그냥 그러고 평생 19세기가 돼도 구르마 타는 거요. 저기는 벤츠 탈 때. 이 철학의 뿌리가 동서양이 다르다니까. 동양에서는 선비들, 지배층의 왕노릇 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서양은 안 그렇잖아. 서양은 뛰어난 애가 갑자기 리더가 되고, 그 다음 뭐, 재벌 총수도 대통령도 되고. 그게 정상인 사회지. 근데 우리는 재산은 없는 애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하는 애들. 없는 것처럼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능력치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라고. 맞잖아. 똑같은 게임의 룰에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그게 능력치가 나온 게 뭐야? 자본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정치하겠다, 리더하겠다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을 자랑을 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을 뽑아놓고 나라가 발전되길 바래. 코스피가 5천 되기를 바래. 아니라니까. 내가 돼야지 오히려. 내가 되면은 그런 증권 하겠냐고. 싹 없애는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까지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법으로 하면 되지. 법으로 얘기했잖아. 속도 위반 1km 할 때마다 1억씩 물리면 되잖아. 재산대로. 재산 30만 원인 사람은 속도 위반 3만 원 띄어 그냥. 그거 어디야? 유럽 그렇게 하는 데 있잖아 실제. 재산에 따라서 벌점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기했잖아. 총알 한 방에 1,000만 원 하면 된다고. 진짜 죽이고 싶은데 1,000만 원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레임인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어길 것이다. 더 나쁜 짓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 프레임이지. 나는 반대인데 돈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함부로 안 해. 손해배상 걸리면 돈 주기 아까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막 나가.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오히려 책임보험만 들고 막 운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프레임이 잘못된 거지. 돈 있는 사람은 K박해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내 돈이 쓸데없이 뜯길까봐 조심하는 거야. 근데 없는 사람은 없으면 말어. 근데 그러면은 자기들은 해보지도 않고 프레임 먼저 짜놓은 거지. 내가 돈이 많아. 막 다 벌었어. 방시형 이상 벌고 막 다 상장됐어. 영화사도 상장되고, 뭐 가족법인도 상장하고, 막 신한은행 증권에서 제발 우리 지분 좀 팔으라고 자기들도 VIP 좀 투자하겠다고. 막 이 난리가 났어. 막 방송에 나오고 막 3%든 뭐 KBS 우리 다 했어. 그래갖고 내가 대통령 됐어. 그러면은 내가 뭘 얼마나 나쁜 짓 할 거야? 사람은 태도대로 살아가. 내 문피드랑 데려다가 뭔 비리를 시키겠어. 시켜도 안 해. 내 영화에 출연도 안 해. 집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대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지.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권력을 갖게 되면 돈을 탐하고 바닷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욕망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막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좀 해봤단 말이야. 세입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가, 별거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폄훼하거나 그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 있다. 아무 이유 없어. 그 사람의 태도만 보면 돼, 이렇게. 약한 자를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 그것이 다예요. 말투가 좀 나처럼 사가지다. 그건 아니야. 그것은 그냥 배움이 짧으니까, 또 자기를 포장하지 못하니까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다 배워. 언어보다 비언어가
표현하는 이렇게 의미를 3배를 더 담고 있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싫어? 나 당신 싫어. 이 말보다 비아냥의 눈빛 하나에 3배가 기분이 나빠.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태도가 다 보여주는 거야. 표정, 눈빛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야.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커페이스거든. 웃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순간순간 기자가 카메라가 끝났을 때 돌아서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 닫히고 다치고 열면서 장애인 선거차에 카니발에 탔을 때 아씨 오늘 바깥했네 이런 것들 이게 태도야. 그럼 그전은 뭐야 연기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은 답은 없어요. 답이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답 안에서 자기들은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밖으로 못 나가는 거지. 근데 인생은 그 경기장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프리그라운드야. 무규칙 경기를 하고 있어. 거기서 나의 능력치를 최대한 시험해 봐야 된다. 아, 나중에 죽어갈 때 가장 슬픈 게 그걸 하잖아. 아, 이걸 해볼 걸. 그게 없도록 사는 게 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하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자신을 믿어보세요. 자기에게 진짜 대단한 인생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선물을 찾아보지 않고 죽는다는 게 너무 그렇잖아. 과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져 계실지 기대가 진짜. 됩니다. 내년에는 깜짝 놀라면 꼭 요트 위에서 한번 하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